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사랑의 학교라는 동화예요.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만화 영화 시리즈로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시리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은 나지 않네요. 동화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거 이탈리아 작가가 쓴 동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따가 내용이 나올지도 몰라서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동화를 다 읽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학교. 10월 17일 월요일. 내 이름은 페르본이다. 새 담임 선생님이 무뚝뚝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잘 웃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분이실 것 같아요. 새학년이 된 나는 넬리, 가로피, 프레코시, 그리고 몸집이 큰 가르로네와 친구가 되었어요. 그중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가르로네와 프레콧이랍니다. 가르로네는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친절한 아이예요. 그래서 반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좋지요. 10월 26일 수요일, 프란티와 아이들이 크로시를 놀렸어요. 집이 가난한 크로시의 어머니는 야채를 팔러 다니셨는데 프란티가 장사를 하는 크로시 어머니 흉내를 내며 놀렸거든요. 화가 난 크로시는 잉크병을 집어 던졌어요. 잉크병은 막 교실로 들어오시던 선생님께 날아갔어요. 어이쿠, 누구 짓이냐? 제가 그랬습니다. 가르로네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크로시 대신 선생님께 야단 맞을 작정이었죠. 아닙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절 놀려서 제가 그만... 크로시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친구를 놀리는 건 나쁜 일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선생님은 크로시를 놀린 프란티를 타이르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를 감싸려고 한 가르로네를 칭찬해 주셨답니다. 12월 16일 금요일. 학교가 끝날 때쯤 눈이 펑펑 쏟아졌어요. 신이 난 우리들은 학교 앞 큰 길에서 눈싸움을 시작했죠. 얏! 받아라! 눈덩이들이 이쪽 저쪽으로 정신없이 날아다녔어요. 그때였어요. 어이쿠! 길을 가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가 던진 눈덩이에 맞아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으셨죠. 피를 흘리는 할아버지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겁이 난 우리들은 순식간에 도망쳤죠. 도망을 가던 가로피가 멈춰서더니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어떡하지? 돌아가서 정직하게 말해야 해. 가르로네의 말에 가로피는 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되돌아갔을 때 할아버지는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가로피가 사실을 말하자 어른들이 야단을 쳤어요. 이 녀석,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하지만 그 자리에 계시던 교장 선생님이 가로피를 위해 나서주셨죠. 이 아이는 스스로 돌아와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가로피는 다시 할아버지께 잘못을 빌었어요. 할아버지는 가로피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다음부턴 조심하렴. 며칠 후 가로피는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모은 우표예요. 저에겐 가장 소중한 거죠. 가로피는 소중하게 간직해온 우표 앨범을 할아버지께 선물했어요. 잘못을 용서해 주신 할아버지께 감사의 표시로 드린 거였답니다. 1월 21일 토요일. 프란티는 엄청난 심술꾸러기예요. 프란티 때문에 프란티 엄마가 병이 나셨대. 아이들은 프란티에 대해 몰래 수군거렸어요. 어머니가 아픈데도 프란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는 프란티가 교실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프란티, 이게 무슨 짓이냐? 선생님이 화를 내셨지만 프란티는 반성하기는커녕 웃기까지 했어요. 화가 난 선생님은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잘못을 뉘우치기 전까지는 학교에 오지 말거라. 프란티가 나간 뒤 선생님은 괴로워하셨어요. 며칠 뒤 교장 선생님이 우리 반에 오셨을 때였어요. 프란티의 어머니가 프란티의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프란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프란티는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어머니 옆에 서 있었죠. 교장 선생님은 프란티에게 말씀하셨어요. 프란티, 네가 잘못을 뉘우친 걸로 알겠다. 프란티의 어머니는 교장 선생님께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라. 프란티의 어머니는 프란티에게 단단히 이르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 교장 선생님은 무서운 얼굴로 프란티에게 말씀하셨어요. 2월 4일 토요일, 오늘은 열심히 공부하던 프레코시가 우등상을 받았어요. 게다가 더 기쁜 건 프레코시의 아버지가 프레코시를 더 이상 때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학교가 끝나고 프레코시와 가르로네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나는 장난감을 모두 꺼내 친구들과 같이 놀았어요. 와, 이거 정말 멋지다. 프레코시가 레일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보며 소리쳤어요. 프레코시, 이 기차 마음에 들면 너 가져. 엔리코, 정말이야? 정말 이 기차 나 주는 거야? 프레코시가 놀란 얼굴로 쳐다보았어요. 응, 우등상을 받은 축하 선물이야. 옆에 있던 가르로네가 내 마음을 아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4월 5일 수요일, 오늘은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했어요. 오늘 수업은 철봉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다. 선생님 말씀에 데로시가 철봉 꼭대기를 원숭이처럼 날쌔게 올라갔어요. 가르로네도 가뿐히 올라갔죠. 그런데 작고 여윈 넬리가 철봉에 매달리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넬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직 철봉을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넬리, 힘들면 그냥 내려와도 된다. 선생님이 소리쳤지만 넬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넬리,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용기를 내, 넬리. 우리들은 모두 넬리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꼭대기에 오른 넬리는 자랑스러운 듯 손을 흔들었답니다. 4월 11일 화요일, 아버지와 멋진 여행을 했어요. 그저께 밤에 신문을 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치며 말씀하셨어요. 아빠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아직 살아 계신다는구나. 교육에 힘써온 공로로 상을 받으신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난 기차를 타고 선생님을 만나러 콘도베에 갔어요. 저기 저분이시다. 선생님 댁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며 말씀하셨어요. 머리에 모자를 쓴 작은 노인 한 분이 앞에서 걸어오고 계셨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옛 제자입니다. 아버지는 선생님 손을 덥석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묻더니 찬찬히 기억을 더듬으셨죠. 맞아, 보티니, 바로 자네였구만. 선생님은 마침내 아버지를 기억해내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선생님 댁으로 갔어요. 잠깐 기다려보게나. 선생님은 책상 속에서 꾸러미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 아버지에게 건네셨죠. 아버지는 삐뚤삐뚤한 글씨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가 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를 한 거로군요. 그래, 해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의 받아쓰기를 한 장씩 모아두었지. 얼마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갔어요. 잘 가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네.
기차가 출발하려고 할 때 아버지는 선생님이 잡고 계시던 초라한 지팡이 대신 은으로 장식된 고급 지팡이를 손에 쥐어드렸죠. 선생님이 지팡이를 돌려주려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이미 기차에 타신 뒤였답니다. 4월 28일 금요일, 가르로네의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학교에 나온 가르로네는 쓸쓸해 보였죠. 가르로네는 병을 앓은 사람처럼 야위어 있었어요. 자리에 앉은 가르로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러자 선생님이 가르로네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르로네, 어머니는 네가 씩씩하길 바라실 게다. 마음을 가다듬은 가르로네는 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머니와 아들이 그려진 페이지였죠. 슬픔이 북받친 가르로네는 다시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가르로네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르로네, 울지 마. 가르로네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6월 16일 금요일, 날씨가 더워지자 수업 시간도 지루해졌어요. 아이들은 선생님 몰래 꾸벅꾸벅 졸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코레티는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졸기 시작했어요. 코레티, 코레티! 졸고 있는 코레티를 발견한 선생님은 큰 소리로 코레티를 불렀어요. 그때 코레티와 이웃에 사는 아이가 일어나 말했어요. 코레티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버지를 도와 장작을 나릅니다. 그래? 아주 기특하구나.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은 코레티를 가만히 흔들어 깨웠어요. 코레티는 선생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신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코레티, 놀라지 말아라. 야단을 치려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은 따뜻한 손으로 코레티의 등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7월 1일 토요일, 어머니의 편지. 엔리코, 슬픈 소식을 전해야겠구나. 아버지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단다. 그래서 엔리코 너도 다음 학년부터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단다. 친구들과 선생님께 정이 많이 들어 헤어지는 게 슬프겠지만 지금 헤어진다고 해서 영영 못 보는 것은 아니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엔리코, 학교는 지금의 너를 키워준 어머니와 같은 곳이란다. 말도 서툴던 너를 이렇게 강하고 착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니? 어른이 되어서도 학교와 친구들의 우정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단다. 엔리코, 친구들과 선생님께 씩씩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렴. 7월 10일 월요일, 오늘은 방학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방학이 끝나면 새 학년이 되어 모두 흩어지게 될 테니 말이다. 서로 다른 반이 되더라도 사이좋게 지내거라. 우리는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방학식이 끝나자 난 프레코시와 가로피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모두들 잘 지내? 잘 가, 엔리코. 우리 서로 잊지 말자. 가르로네는 울먹이며 나를 껴안았어요. 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안녕 얘들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소 쓸쓸하게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 이거 제가 이제 조사해본 바와는 좀 많이 다르네요. 이게 생략을 많이 했겠죠, 아무래도. 지금도 길지만 뭐 원작은 소설이었으니까. 그리고 작가가 글을 쓴 배경을 따져보면은 순수 문학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약간 뭐 계몽이나
뭐 의식고양 같은 뭐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해요. 다만 이제 그 내용이 좀 낭만적이고 뭐 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고전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원작은 액자식 구성으로, 그러니까 왜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가 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액자식 구성의 동화래요. 동화는 아니죠. 예, 액자식 구성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선생님께서 그 액자식 구성처럼 이야기 속에 선생님의 이야기가 또 펼쳐진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엄마 찾아 산만리라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제 그 엄마 찾아 산만리라는 애니메이션의 원작이 이 사랑의 학교에서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원작이라고 하네요. 사전에 이 내용을 알게 되면서 우리 동화는 아무래도 줄여야 될 텐데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들은 다 생략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렇네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 학교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느껴지게. 네, 이제 저도 이제 어른이 돼서 읽으니까 네, 좀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뭐랄까 좀 교육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뭐 사회의 뭐 이렇게 좀 암울하거나 좀 다소 좀 냉혹한 이런 모습은 사회를 경험하기까지 아직 아이들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어느 정도 감춰도 된다 생각하는데, 서서히 그 현실과 그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좀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게 좀 느리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학교만큼은 지금 이 동화를 읽을 아이들이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과 얼마 후에 겪게 될 일인데 그런 학교를 미화시키는 게 과연 별 문제가 없을지, 동화일 뿐이야라고 괴리된다는 마음을 너무 일찍 갖게 하진 않을지 그런 걱정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아예 상상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동화가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세계명작 동화를 좋아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저는 전래동화가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창작 동화를 이따금씩 읽을 때 보면 이거 진짜 괜찮네. 앞으로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세계명작과 이 전래동화 전집이 이 두 전집 다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은 꼭 창작 동화를 하고 싶어요. 다만 이제 좀 글밥이 좀 많아서 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지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네, 저와 별똥이 엄마가 직접 동화책을 만들어 보는 거.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이제 가족과 좀 떨어져 지내고 있으니까 다시 아마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족들과 다시 함께 하게 되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날, 그때 꼭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26번째 동화, 에드문드 대 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였습니다.